이 연동형 비례대표 제도는 민의에 반하는 그런 선거 제도를 좌파 연대를 위해서 통과시켜서 되겠습니까? 자유한국당에서도 이것은 타협의 대상이 아니라 분쇄의 대상이다. 반드시 저지를 해야 할 것이다. 오늘 다시 한번 말씀드리고자 하는 것은 지금 국회에서 논의 중인 연동형 비례대표제라는 겁니다. 이 제도는 우리 유튜브에서 몇 번 말씀을 드렸는데 오늘 다시 말씀드리는 것은 국민 여러분들이 왜 이 제도를 이 사람들이 채택하려고 하는지 거기에 대해서 자세하게 말씀드리고 또 이 제도는 왜 민의에 반하는지 거기에 대해서 내가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연동형 비례대표 제도는 지금 하려고 하는 것은 베네수엘라형이죠. 베네수엘라는 차베스가 선거할 때마다 자기들 유리한 룰로 바꾸곤 했습니다. 최근에 와서 하고 있는 게 좌파 연대가 어떤 식으로 하더라도 과반수가 될 수 있게 하는 게 일종의 연동형 비례대표제입니다. 국회에서 지금 정의당이 주장하는 연동형 비례대표제를 그대로 적용을 하면 지난 20대 총선 결과를 보면 더불어민주당하고 자유한국당은 10한 4, 5%씩 의석수가 줄어듭니다. 그리고 국민의당이 대폭 향상이 되죠. 의석수가 늘어나죠. 58%가 늘어나게 됩니다. 가장 덕을 보는 것이 정의당입니다. 정의당이 이 제도를 자기들 주장대로 그대로 통과시키게 되면 무려 133%나 의석수가 늘어나게 됩니다. 그래서 민주당으로서는 공수처에 목을 메고 있기 때문에 정의당하고 연합을 해서 좌파 연대가 다음 선거에 이 제도를 채택하게 되면 과반수를 얻을 수가 있다. 그런 판단으로 지금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또 최근에 정의당에 정의당인지 불의당인지 우리 황교안 대표는 불의당으로 했는데 난 부정의당이라고 했는데 정의당의 심상정 대표가 하는 말이 국회의원 수를 330명으로 10% 늘리면 가능하다. 그 이야기를 한 일이 있습니다. 원래 자기들이 패스트트랙을 처음 시작할 때 국회의원 정수를 300명으로 하고 패스트트랙을 통과를 시켰죠. 강제로. 그런데 300명으로 하려고 하니까 지역구가 대폭 줄어들거든요. 비례대표가 30석 이상 늘어나고 그러니까 원래 비례대표가 45석이 되다가 75석으로 만들어나니까 말하자면 30명을 넣는 대신에 비례대표가 지역구 수를 줄여야 합니다. 근데 국회의원들은요. 지역구 자기 밥그릇 빼들면 그것은 누구라도 용서 안 합니다. 대통령한테도 저항을 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런 식으로 300명으로 인원수를 정하고 지역구 수를 줄이게 되면 영호남의 국회의원들 그리고 농촌지역 국회의원들은 정말로 자기 지역구가 이제는 없어지거나 확 줄어드는 자기 밥그릇을 뺏게 되죠. 그래서 처음 시작할 때부터 나는 이 사람들이 종국에 가서는 10%를 늘릴 것이다. 그 예측을 패스트트랙 통과될 당시에 내 한 일이 있습니다. 그런데 최근에 와서 투표를 하려고 강제로 보니까 국회의원들이 이제 자기 지역구가 걱정이 되니까 그 국회의원들 걱정을 들어주고 비례대표 의원을 늘려가지고 330석으로 그렇게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내 말씀드릴 가장 중요한 것은 우리가 민주주의의 표본으로 삼는 미국입니다. 미국의 국회의원 하원 435명, 상원 100명입니다. 535명이죠. 535명 중에서 이 535명이 확정된 연도가 1911년입니다. 1911년도에 미국 인구가 9천만 명일 때 535명의 대표를 뒀습니다. 그런데 지금 미국의 인구가 3억 3천만 명입니다. 3배 이상이 늘었는데도 미국은 이 535명을 유지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미국의 예를 그대로 대한민국에 적용을 하면 대한민국의 국회의원은 5천만 명이니까 81명만 하면 된다. 민주주의의 요람이고 민주주의의 전당인 미국에서도 대의제도 국회의원 수를 535명 하지만 그건 인구가 지금 3억 3천만 명이죠. 우리보다 인구가 6배 이상 많죠. 그렇다면 우리 대한민국은
미국 제대로 한다면 인구가 5천만 명이니까 81명밖에 되지 않습니다. 그리고 미국은 비례대표제도가 없어요. 특히 대통령제이기 때문에 미국은 유럽의 내각제하고는 달리 비례대표제도가 없습니다. 우리는 대통령제를 채택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미국의 예를 하면 인구 비례 국회의원 적정수가 81명이지만은 그래도 그렇게 줄일 수가 있겠냐. 그래서 비례대표 없애고 지역구 인원만으로 200명으로 하자. 이런 주장을 저는 하고 있습니다. 국민 여러분. 국민의 원성의 대상이 되고 있는 국회의원 수를 이렇게 변칙적으로 늘리고 민의에 반하는 그런 선거 제도를 오로지 정의당이나 민주당과 같이 좌파 연대를 위해서 통과시켜서 되겠습니까? 안 되겠죠. 그리고 자유한국당에서도 이것은 타협의 대상이 아니라 분쇄의 대상이다. 반드시 저지를 해야 할 것이다. 이거 저지 못하면 국회의원 할 생각 더 이상 하지 말고 그리고 빠찌 떼고 정계 은퇴해라. 그 말씀을 오늘 다시 드립니다. 공수처 설치 법안. 이 법안이 왜 문제가 되는가? 첫째가 헌법 위반이라는 겁니다. 두 번째, 민병검찰청에 불과하다. 세 번째, 히틀러의 게시타포처럼 좌파 정권에 봉사할 우려가 있다. 거듭 국민 여러분들께 말씀드리지만 공수처법은 절대 만들어서는 안 되는 그런 제도라는 것을 거듭 말씀드립니다. 오늘은 지금 문 대통령이 하고자 하는 공수처 설치 법안 거기에 대해서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문 대통령이 주장하고 있는 공직자 비리수사처 그 법안을 보면 이 법안을 왜 만들려고 하는지는 지난번에 MBC 토론회를 비롯해서 여러 번 이야기를 한 일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 법안이 왜 문제가 되는가? 아직 정치권에서 이 논의가 제대로 되고 있지 않는 점 중에 하나가 그 첫째가 헌법 위반이라는 겁니다. 우리 헌법을 보면 유일하게 사정기관장으로 검찰총장만 규정을 하고 있습니다. 사정기관이라는 경찰청장이나 국정원장 이 사람들은 헌법이 정하는 기관이 아니고 법률이 정하는 그런 기관에 불과합니다. 우리 헌법에 유일하게 사정수사권을 인정한 기관장이 검찰총장입니다. 또 검찰총장은 법무부의 외청이긴 하나 법무부 장관하고 같은 장관급으로 동격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렇게 하는 것은 검찰총장이 헌법상 대한민국 사정기관의 수장이라는 그런 뜻입니다. 그런데 문 정권이 지금 만들고자 하는 공수처법을 보면 이것은 검찰총장을 배제하고 차관급인 공수처장이 검찰총장 위에서 모든 고급 사건을 처리하는 새로운 검찰청을 만드는 그런 법안입니다. 그러면 개헌이 되지 않고도 과연 이런 기구를 설치할 수 있느냐? 그건 할 수가 없죠. 위헌이죠. 헌법 위반이죠. 나중에 개헌을 할 때 논의되는 것은 변론으로 하고 우선 공수처법은 헌법에 배치된다. 두 번째, 이건 수차례 말씀드렸지만은 민병검찰청에 불과하다. 이 정권 들어와서 특수부를 많이 늘렸어요. 인원을. 서울지검 같은 경우에 특수 1, 2, 3부에서 특수 4부까지 늘려가지고 박근혜 정권의 청와대 행정관까지 샅샅이 털어서 100여 명 가까운 사람을 조사를 했습니다. 또 그리고 행정관 하던 사람도 구속이 된 사람이 있었죠. 그만큼 검찰의 도움으로 박근혜 정권을 풍지박산 만들었습니다. 만들어 놔놓고 보니까 정권 중반기에 넘어가서 보니까 정권이 통제가 안 되거든요. 정권이 검찰이 통제를 하려고 해도 이것은 통제할 수 없는 기관이 되어버렸거든요. 원래 검찰은 정의의 수호자로서의 검찰이죠. 그러나 우리나라 검찰들은 대부분 정권의 수호자로서의 검찰 역할을 해오다가 정권 말기에 되면 칼을 거꾸로 들게 됩니다.
그러니까 그걸 쭉 보아왔기 때문에 검찰을 이대로 두면 안 된다. 말하자면 자기들이 위험해진다는 거죠. 또 퇴임 후에 감옥 갈 우려도 있고요. 그러니까 자기 말을 잘 듣는 좌파 민변 출신 그런 변호사들을 공수처로 새로 만들어서 검찰청, 새로운 민변 검찰청을 하나 만드는 것이 그들의 목표입니다. 그렇게 함으로써 만에 하나 정권이 넘어가더라도 사정기구는 자기들이 장악을 할 수 있죠. 세 번째 걱정스러운 것은 히틀러의 게시타포처럼 좌파 정권에 봉사할 우려가 있다. 이것은 실제로 시행 안 해봐도 불을 보듯이 뻔합니다. 히틀러의 게시타포도 히틀러 정권을 유지하는데 앞장섰지만은 히틀러 정권이 무너지고 난 뒤는 게시타포도 소리 없이 사라졌습니다. 마찬가지로 이들이 강제적으로 날치기로 공수처를 만들더라도 정권이 바뀌면 이 법 자체를 폐지함으로써 기관을 없앨 수밖에 없습니다. 왜 그런가 하면 그건 개선을 할 여지가 없는 것이 거기에 들어가 있는 민변 출신 검사들은 그 사람들의 신분 보장이 되기 때문에 그 사람들이 국민을 위해서 자기 권한을 행사한다고 나는 보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사람들 신변 보장을 해줘야 되기 때문에 기구를 폐지할 수밖에 없다. 그 말을 오늘 다시 드리고 이 정권 들어와서 정말로 대법원장도 구속을 하고 그것도 재판 거래라는 그런 혐의를 뒤집어 씌워서 한일 외교적인 문제를 재판 거래라는 그런 희한한 혐의를 뒤집어 씌워서 구속한 그런 정권입니다. 베네수엘라에 차베스가 집권을 할 때는 파브릭 디펜더라고 일종의 공수처 비슷한 것을 헌법을 개정해서 만들어서 법관을 194명을 구속을 했습니다. 그렇게 함으로써 대법원장이 정권의 충성맹세를 하게 했습니다. 마찬가지로 지금 법원은 10%도 안 되는 이념 법관들이 중요 요직에 다 차지하고 사법부를 지배하고 있습니다. 헌법재판소도 좌파 출신 또는 좌파 성향의 헌법재판관들로 곧 다 채워집니다. 중앙선거관리위원회도 그런 성향의 사람으로 다 채웠습니다. 공영방송이라는 KBS, MBC도 사실상 좌파 정권이 장악을 하고 있습니다. 거기에다가 마지막에 이제는 남은 것이 검찰청 하나 남아 있습니다. 그것조차도 제도적으로 좌파 출신들이 장악을 하기 위해서 만드는 것이 공수처법이다. 그래서 오늘 거듭 국민 여러분들께 말씀드리지만 공수처법은 절대 만들어서는 안 되는 그런 제도라는 것을 거듭 말씀드립니다. 여러분의 자녀들이 정교조 교사의 인질이 돼서 지금 받고 있는 대한민국 교육 현실에 대해서 국민 여러분들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지난 대선 때 국민 여러분들 기억하실지 모르지만 제가 약속하기로 정교조 혁파하겠다 이 말씀을 드렸습니다. 왜 정교조를 혁파하겠다고 그 약속을 드렸나 하면 정교조가 우리나라 자라나는 세대들의 소위 정신을 좀 먹는다. 그리고 좌파 이념을 주입시켜가지고 나라를 이상한 방향으로 끌고 가게 한다. 그래서 지난 대선 때 저는 정교조를 혁파하겠다. 그런 대선 공약을 채택한 일이 있습니다. 그런데 거기에 국민 여러분들은 왜 그런 공약을 내세웠는지 처음에는 잘 이해가 안 됐으리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러나 최근에 서울관악구의 혁신학교 인흥고 사태를 보면 제가 왜 정교조를 혁파를 해야 되는지 그 이유가 명확히 나오고 있습니다. 서울관악구 혁신학교 인흥고에서 교사들이 특히 정교조 교사들이 교내 마라톤 행사에서 학생들에게 반일 구호를 외치게 하고 정치 편향적 행위를 강요를 하자 학생들이 스스로 들고 일어나 조직적으로 반대를 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무엇을 말하냐? 그 사이에 정교조가 학생들을 억압을 하면서 학생들을 지배를 하면서 좌파 이념
편향적인 정치 이념을 강요를 해왔다고 저는 늘 이야기를 해왔는데 그게 지금 여실히 드러난 게 관악구 혁신학교 인원고 사태입니다. 인원고 사태의 학생들이 학교 대입 준비하는 생활기록부 그 작성 시점을 마치자마자 들고 일어난 겁니다. 전교조가 왜 학생들을 지배할 수 있는가? 소위 대입 시에 학생부나 그리고 학교 교사들의 평가가 대입 시에 반영되기 때문에 학생들로서는 전교조의 인질이 되지 않으면 대학을 갈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제가 지난 대선 때 대입시 제도도 바꿔야 한다. 학생부 그리고 학교생활부 그것이 대입시에 반영되는 일이 없어야 한다. 전교조가 그걸 무기로 학생들을 인질을 삼고 학생들을 노예화하고 있기 때문에 그것은 절대 대입시에 반영돼서는 안 된다. 대학 입시는 입학사정관제 그리고 수시 이 제도도 다 폐지해라. 어떻게 보면 전교조의 영향력을 제로로 만들기 위함입니다. 오로지 1년에 2번 치르는 수능 시험으로 그중에 좋은 성적으로 대학에 들어갈 수 있게 하는 것이 공평하다. 그래서 제가 드린 말씀은 수시, 입학사정관제 전면 폐지하고 학생부 생활기록부 그것은 대학에 제출하는 대입시 자료로 삼지 말고 오로지 1년에 2번 수능시험 치러서 그중에 좋은 점수로 대학을 선발하게 하자. 그렇게 돼야만이 전교조의 학생들의 좌파 이념 편향교육 그리고 학생들을 인질로 삼는 그런 사태를 없앨 수 있을 것이다. 그래서 내 입시제도도 바꾸자고 했습니다. 그런데 지금 와서 전교조가 입시제도 바꾸는 것을 반대를 하고 있죠. 자기들이 영향력이 줄어드는 걸 겁을 내는 거죠. 자기들이 학생들을 지배하고 좌파 인형 교육 시키고 종북 인형 교육을 시켜가지고 사회에 배출해야지 한국 사회가 친북 사회로 갈 수 있다. 그렇게 보고 있기 때문에 친북 좌파 사회로 갈 수 있다. 그렇게 보고 있기 때문에 전교조가 이 입시 제도를 반대하고 있는 것이죠. 지금 대통령이 정시 확대해라 그렇게 지시를 해도 전교조를 중심으로 다 반대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전국의 지난번에 교육감들도 대구 경북을 빼고는 거의 다가 좌파 교육감들로 교육감들이 교육을 지배하게 되었죠. 그래서 저는 그거 보면서 교육감 선거도 이참에 폐지해야 된다. 폐지하고 광역단체별로 교육감은 러닝메이트로 광역단체장이 교육감을 지명을 하고 자기가 선거에 나가서 선거에 이기면 그 사람을 교육감으로 데리고 가는 그 제도로 하자. 내가 그런 이야기도 수없이 해왔습니다. 교육의 공정성을 주장을 하면서 대학 입시의 공정성을 주장을 하면서 이제 와서 공정한 대입시를 객관적인 실력으로만 치르자고 하는 그런 정시 100% 확대 정책을 이 정권은 아마 전교조 때문에 하지 못하리라고 저는 봅니다. 그러나 우파 정권이 들어서면 대입시 제도는 뿌리부터 바꿔야 할 겁니다. 국민 여러분들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여러분의 자녀들이 전교조 교사의 인질이 돼서 지금 받고 있는 대한민국 교육 현실에 대해서 국민 여러분들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정말로 우리가 해야 될 게 뭐냐? 문재인 친북 좌파 정권에 반대하는 모든 사람을 다 아우를 수 있는 국민 대통합을 해야 된다. 물론 보수 대통합도 중요한 문제입니다. 진보 좌파라고 하더라도 친북 좌파가 아니면 우리는 다 담을 수 있는 그런 큰 그릇을 만들어야 된다. 그것을 저는 국민 대통합으로 그렇게 봅니다. 국민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제가 여태 TV 콩카콜라를 방송을 하면서 자유한국당 내부 문제에 대해서는 저는 한마디도 언급한 일이 없다.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러나 페이스북을 통해서는 자유한국당 문제를 쭉 지적은 하긴 했죠. 그러나 지금은 자유한국당 내부 문제가 절박하기 때문에 제가 오늘 몇 가지 말씀을 좀 드리고자 합니다. 조국 사태 이후에 소위 문재인 정권의 지지율이 폭락을 했는데도 왜 그 폭락한 지지율이
자유한국당으로 오지 않고 있습니까? 그것은 근본적으로는 조국과 같은 아류가 아니냐. 너희들도 그 인식이 저는 첫째라고 봤습니다. 그러나 지금 닥친 문제는 그것보다 더 심각한 문제들이 자유한국당을 엄습을 하고 있습니다. 그 첫째가 이제 한 달만 있으면 대격동의 문제가 국회에서 생깁니다. 그것은 선거법 공수처법을 저들이 강제로 통과시키려고 합니다. 이에 대한 자유한국당의 대처 방법은 지금 전국을 돌아다니면서 또 당원들 상대로 홍보하는 홍보전 외에 국회에서 어떤 활동을 하는지 그 활동이 보이지가 않습니다. 원래 이런 패스트트랙을 처음 사인을 해준 사람은 지금 나경원 원내대표입니다. 또 아무런 막는 장치 없이 사인을 해주고 이런 식으로 날치기 처리를 당하는데 그걸 또 섣불리 막으려고 대들었다가 국회의원 60여 명이 지금 고발이 되었죠. 그것은 두 번째 문제로 패스트트랙 수사대책이 지금 보이지 않는다는 겁니다. 지난 7월부터 내 그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패스트트랙 수사는 고발된 의원들 소환조사 없이도 기소가 될 것이다. 그것은 지금의 형사소송부 구조가 공판 중심주의입니다. 피의자 조사 없이도 기소가 가능한 그런 구조로 되어 있습니다. 지난번에 조국 사태 때 조국 씨 부인 정경심 교수도 조사 없이 기소를 했지 않습니까? 그때 이미 제가 페이스북에 국회의원들도 조사 없이 기소를 할 수 있다. 그렇게 하는 첫 징조가 정경심 교수 조사 없이 기소를 한 겁니다. 그래서 지금은 사실 피의자 조사라는 것은 수사 단계에서 방어권 보장에 불과합니다. 그러면 본인이 조사를 안 받으면 본인 스스로 수사 단계에서 방어권 보장을 포기한 셈이 되는 그런 지금 형사 절차 구조로 되어 있습니다. 패스트트랙 수사 대책은 제가 페이스북에서 수없이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것을 잘못 지휘한 당대표, 원내대표 둘이만 책임지고 나머지 국회의원들은 해방을 시켜라. 말하자면 두 사람이 패스트트랙이 왜 부당한가 이야기를 하고 그렇게 해서 우리가 국회의원 동원해서 강제로 저지하려고 했으나 잘 되지 않았다. 그래서 만약 그게 잘못이 있다면 당대표, 원내대표를 입건해서 처벌을 하고 나머지 분들은 지위에 따른 분들이기 때문에 해방시켜주는 것이 맞다. 내 그런 이야기를 수차례 했습니다. 왜 그런 식으로 해야 되느냐 하면 원래 검찰에서 집단범죄를 수사를 할 때는 범죄의 경중을 봐가면서 A급, B급, C급으로 나눕니다. 60명이라면 A급, B급, C급으로 나누어서 A급은 불구속 기소, B급은 약식, 벌금형으로 이제 보내는 거죠. C급은 기소유예. 대체적으로 검찰에서 관례가 집단범죄 수사를 할 때는 그런 관례를 따르게 됩니다. 그러면 당대표나 원내대표가 검찰에 가서 우리가 전적으로 책임지겠다. 그렇게 책임을 지고 두 사람이 기소된다고 한들 만약 두 사람만 법원에 가게 되면 내년 총선에서 우리가 이기면 어떻게 법원이 그 두 사람을 정치생명을 끊으려고 할 수 있겠습니까? 그건 불가능하죠. 그러나 집단적으로 기소가 되면 그것은 당대표, 원내대표뿐만 아니라 기소된 국회의원도 형사처벌하기가 굉장히 법원으로서는 부담이 없어집니다. 그래서 그런 형식으로 해서라도 국회의원을 집단적으로 기소되는 사태를 막아라. 그런 이야기를 했는데 당대표는 남부지검 앞에 가서 기자회견을 하면서 내 목을 쳐라. 그렇게 호언장담하고 검사실로 들어가서 나는 그 이야기가 처음 나오고 보도 나올 때는 저분이 책임을 지고 국회의원 구하러 들어갔구나. 내가 그런 생각을 했는데 나와서 보니까 들어가서는 진술 거부권을 행사해 버렸어요. 말하자면 나도 책임 못 진다. 그런 뜻이죠. 또 나경원 원내대표가 조사받으러 간다고 하는데 나는 이분도 전적으로 내가 책임지겠다. 국회의원들은 기소하지 말아달라. 이렇게 하지는 않을 것으로 나는 봅니다. 그렇게 되면 집단적으로 기소가 되면 당이 허물어질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패스트트랙 수사대책도 두 번만 책임지고 내년 총선에서 우리가 이기게 되면
그 두 분도 법원에서 처벌을 못하게 될 것이다. 사실상 정치적으로는 불가능하죠. 그러나 집단적으로 기소가 되게 되면 벌금형으로 약식명령을 하더라도 그 약식명령이 검찰에서 300만 원, 400만 원 그렇게 구형을 할 것으로 보십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적어도 500만 원 이상에서 피선거권, 선거권을 상실시키려고 할 것입니다. 그래서 그러면 그분들은 정식 재판을 또 청구를 해야 돼요. 그래 되면 어떻게 됩니까? 똑같이 불구속 기소된 사람하고 같이 법정에 서야 합니다. 이런 문제가 있다. 세 번째는 당 쇄신책을 좀 내어놓아라. 2004년도 17대 총선 때 제가 공천심사위원회를 하면서 그때 선배 후배 국회의원들 중에서 상당 부분 제 기억으로는 36명으로 기억을 합니다. 스스로 불출마 선언을 하게 했습니다. 그렇게 해서 아무런 잡음 없이 36명을 물갈이를 했습니다. 마찬가지로 지금 소위 물갈이 대상인 사람이 나와서 물갈이 요구를 하는 그런 소위 물갈이 주장으로 이 당의 물갈이가 되겠습니까? 나는 그런 절차로는 안 된다고 봅니다. 초대선 중에서도 국회의원 감이 아닌 사람들이 있습니다. 다선 중에 역할이 없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 사이에 역할을 하지 못했거나 역할이 안 된다고 생각하는 사람들, 그런 사람 중심으로 당내에서 현역 국회의원들 상대로 재심사위원회를 만들어가지고 거기서 재심사를 통과 못한 사람은 퇴출시키는 것이 그게 맞는 절차지. 3선 이상 어느 특정 지역에는 나가라. 그 특정 지역 사람들은 그야말로 자유한국당, 한나라당, 새누리당, 우리 당만 지지해주는 그 지역입니다. 그 지역 사람들만 딱 집어서 나가라. 그 지역 사람들조차도 동의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런 문제는 당에서 현역 국회의원들 재심사위원회를 만들어서 엄격히 재심사해서 초선도 마찬가지입니다. 지금 국회에 있는 초선 중에서 박근혜 정부 몰락하는데 친박 앞잡이가 돼서 정말로 한 그런 사람들, 그 국회의원 시켜서는 안 돼요. 내가 당대표 할 때 보니까 그런 사람도 상당수 있어요. 그래서 초대선, 3선, 4선 가리지 말고 당내에서 일정한 기준을 설정을 해서 그렇게 해서 물갈이를 해라. 적어도 30% 이상은 해야 될 것이지만 통상적으로 그래 합니다. 이번에는 보니까 탄핵 책임도 있고 하니까 50% 이상을 물갈이를 해야지 국민들도 총선에 우리를 지지하게 될 것이다. 마지막으로 황교안 대표가 최근에 보수 대통합을 주장을 했습니다. 난 그것을 보면서 저것은 보수 대통합이 아니고 TK 통합에 불과하다. 우리 공화당 조원진 대표나 바른미래당 유승민 의원을 데리고 오고 또 그 사람들을 포섭한다고 해서 그것은 TK 통합이죠. 보수 통합은 아니죠. 그러면 정말로 우리가 해야 될 게 뭐냐? 문재인 친북 좌파 정권에 반대하는 모든 사람을 다 아우를 수 있는 국민 대통합을 해야 된다. 물론 보수 대통합도 중요한 문제입니다. 진보 좌파라고 하더라도 친북 좌파가 아니면 우리는 다 담을 수 있는 그런 큰 그릇을 만들어야 된다. 그것을 저는 국민 대통합으로 그렇게 봅니다. 지금 이 시점에서 총선을 앞두고 우리가 해야 할 일은 국민 대통합으로 반문재인 정권 연대를 만들고 그렇게 해서 총선에서 이기고 난 뒤에 우리끼리 대선 경쟁은 얼마든지 할 수 있습니다. 총선까지는 서로가 대선 경쟁을 한다는 그런 생각보다는 오히려 반문재인 연대를 만들어서 총선에 승리하는 그런 국민 대통합을 하도록 자유한국당 지도부에 내 말씀을 드립니다.